뭐 부교재에서 이제 파수꾼 한번 내용 알아보자. 일단은 읽기 전에 이게 원래는 희곡이고 그리고 이제 단막극으로 했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희곡 연기할 때 하는 거 있잖아, 연극. 그래서 그래 갈래는 이렇게 단막극이다. 자, 그래서 성격은 풍자적이고 우화적이고 상징적이야. 풍자는 당연히 대상을 뭐 하는 거야? 이거 비판하는 거지. 근데 좀 웃기게. 근데 웃긴 건 안 들어도 되고 비판 이것만 기억하고. 우화라는 것은 돌려 말하기. 우회전할 때 하는 것처럼 있잖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우화적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 그 다음에 상징적. 상징적인 부분들이 이 희곡에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럼 내용을 한번 이어서 왜 이게 상징적인 소재들이 사용이 되어 있는지는 이따 보고. 자, 그 다음에 제재는 촌장과 파수꾼이 등장을 해. 촌장이라는 건 그 마을을 지키는, 그러니까 마을의 대표자잖아. 그러면 파수꾼은 뭐냐면 어떤 것을 감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미리 주제도 한번 알고 가면 진실을 열망과 그리고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이다 라는 거지. 진실을 알고 싶은 자와 그리고 진실이 알았던들, 그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 진실이 통하지 않는 이 사회의 비극을 담았다. 이제 참고로 얘기한다면 이 소설이 나왔던 게 1970년이야. 우리 어제 김수영의 그 풀 했던 작품도 거의 60년, 70년 이때 독재 정권 무렵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 희곡도 그 시대에 나왔던 희곡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게 우리나라 남북한이 나눠져 있잖아. 그리고 그때는 전쟁이 끝난 후 2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이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제 북한이 마치 우리나라를 침입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조작도 하고, 사실 형제 나라잖아? 당연히 한 가족인 거고.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지배하는 거에 있어서 국민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눈을 감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역사적 배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희곡도 그 시대에 나왔던 희곡이다라는 거지. 그럼 느낌이 오지. 주제적으로. 진실을 알고 싶은 열망이 분명히 있지만 그 진실을 알았던들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 아마 그 시대의 사회성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자고. 이 작품은 우화적인 기법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 돌려 말하는 기법으로 약간 동화 같기도 하지. 그래서 적용하여 권력층의 위선을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자, 여기 우화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화는 우리 옛날에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우화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화적이라는 게 꼭 동물만 빗대서 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아닌 뭐 그치 맞아 동물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긴 하네. 근데 인간이 어쨌든 이야기에서 나와. 근데 여기서 인간이 괴롭히는 이리 같은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권력층의 위선을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희곡이래요.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야. 그래서 뭐라는 거죠? 풍자라는 거죠. 풍자. 풍자 말 자체가 직접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돌려서 재미있게. 그래서 거짓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말을 통제하는 촌장의 행동이 당대의 정치 상황을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했지? 이제 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재 정권,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을 얘기를 한다.
이 작품에서의 파수꾼 가와나는 이제 이름을 가와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막루에서 이리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며, 이리떼라는 것은 이 소설에서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어떤 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 그치만 정말 이거는 이따가 읽겠지만 이리떼가 아니죠. 외치며 양철북을 두드리고 이리떼가 없다는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파수꾼 다마저 어떻게 됩니까? 촌장의 회유 꼬시는 거야. 계략 이렇게 잘못된 계획 이거에 말려들어 양철북을 두드리게 된다.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결국 현실에 무릎 꿇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우리 독자들에게 연민과 함께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왜 우리가 연민을 느끼냐면 우리도 어느 부분 공감이 가기도 하거든. 때로는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우리가 모른 척 덮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 글의 전체적인 줄거리도 그냥 간단하게 빨리 볼게. 철책 너머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편지를 받고 이거 나중에 헷갈리거든. 나도 헷갈리고 그쵸. 가와 나.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와 나는 몰라 그 사실을. 다는 압니다. 다의 편지를 받고 촌장이 막루로 찾아온다. 촌장은 파수꾼 다의 말대로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일단 뭐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것도 나올 수 있죠.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처음엔 노력합니다. 그러나 촌장은 다양한 이유로 내세워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연기하도록 파수꾼 다를 꼬십니다. 결국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회유를 당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촌장의 의도에 따라 거짓말을 하게 된 파수꾼 다는 결국 막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한번 먼저 보자. 이 작품은 진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와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촌장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촌장은 이리떼라는 허상을 토대로 허상이에요. 허상 공포심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리떼는 없고 흰 구름만이 존재한다는 진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가 마을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면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촌장은 진실이 밝혀질 경우 살인이 일어날 수 있고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촌장은 어떻게 회유를 하냐면 이따 도끼도 나오겠지만 살인이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파수꾼 다를 위협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은 열망을 가진 파수꾼 다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갈등 양상을 보면 다와 촌장의 외적 갈등이 있죠. 네.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다와 촌장. 그죠? 근데 결국에는 다는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의 마음속에 이제 내적 갈등이 일어나죠. 네.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릴까 아니면 은폐할까 이런 내적 갈등도 일어난다. 촌장과의 갈등은 외적 갈등, 그 다음에 내가 진실을 말할까 은폐할까 하는 것은 내적 갈등.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지 않는 걸로 하게 되죠. 자, 등장인물은 촌장, 진실을 왜곡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야. 일이라는 허상을 세워서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인물.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성격.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착한 척하고 뒤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 자,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파수꾼 가와 나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맹목적으로 믿죠. 그리고 촌장이 부적절하게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잖아요. 파수꾼 다는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도 알고요. 밝히고자 노력도 하긴 해요.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 없이 부적절한 권력에 기만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 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적으로다가 이것도 한 번 더 볼게요. 이 작품은 부적절한 권력이 유지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드러내요. 비극적인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흉계를 꾸민 거죠. 당대의 현실을 뭐 했습니까? 풍자했어요. 독재적인 그런 상황.
거짓의 바탕을 둔 권력이 구성원의 일상을 통제하는 어떤 마을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권력자를 비판함과 동시에 거짓 비판도 하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요. 이 희곡에서.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 불구하고 거짓임을 알매 불구하고 동조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부적절한 권력이 유지하는데 일조가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제시합니다. 그죠? 나는 아예 맹목적이죠. 다는 물론 나중에 그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죠? 회유당하죠. 회유. 자, 그런 인물을 제시하여 부조리,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부조리한 상황이 특정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권력자의 복종을 하는 무비판적인 인물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중 인물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작중 상황을 넘어 당대 현실의 부조리함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 파수꾼 내용은 살짝 들여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 지문으로 바로 들어갈게. 이렇게 내리니까 멀미가 나네. 자, 이제 본문 페이지로 갈게. 이리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황야라는 건 이제 황무지 같은 그런 들판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마을이 딱 있습니다. 한 마을은 이리때의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감시하는 사람이죠. 막루 위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이리때의 내습을 알리면서, 그러니까 내부를 습격하는 거죠. 알리면서 막루 밑에 파수꾼들이 양철북을 일으켜 양철북을 울려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때의 내습을 습격을 안내하고 있다. 자, 이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북소리 중지 이리때는 물러갔다. 정말 물러갔어요? 다가 말합니다. 다 우리 기억해줘야죠? 어떤 인물이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촌장이 회유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진실을 모른 척 하잖아요. 네, 그런 인물로 나오는 거. 네, 그 다음 이어서 잠깐 끊어서 가자.